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의 이슈들 종목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네,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4%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연일 전중 최저가 알림이 울렸었는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일단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면서 자금 유입이 기대되고 있고요.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내년을 기다리는 준비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JYP 엔터테인먼트는 엔터주 안에서도 꿈쩍하지 않는 종목 중 하나였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체크해보시죠. 네, KB금융입니다. 3.9%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밸류업 지수에는 포함이 되지 못했죠. 질적 요건이 미흡했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밸류업 지수를 두고 선정 기준 모호하다, 차별성이 없다라는 등 비판이 이뤘습니다. 그러자 거래소에서는 연내에 종목을 변경하겠다라는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 변경 기대감이 주가를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네, 뉴프렉스입니다. 무려 20% 넘게 폭등한 모습인데요. 메타에서 AR 안경 기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착용할 만큼 가볍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유선 전원 공급이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이 뉴프렉스가 메타에 FPCB를 공급하면서 이렇게 주목을 받은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할 그런 부품사가 될 수 있을지 OX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네오셈입니다. 오늘장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올해 최저가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제 반도체 겨울론이 녹으면서 CXL에도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CXL에 양산을 하는 검사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하는데요. 경쟁사랑 비교를 했을 때도 경쟁사는 데모 단계에 진입조차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네오셈 지금이라도 담아봐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네이버입니다. 2% 조금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 달 9일부터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총 2,800주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회사 주가 상승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았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주가인데 앞으로는 그 수혜 몸으로 체감할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탑5 함께할 5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엔터주죠. JYP 엔터가 기다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KB금융, 그리고 뉴프렉스, 네오셈, 네이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JYP 엔터 오늘장에서 4%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반적인 엔터주들 오늘장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틀 전에 엔터주가 올라가더니 어제는 잠시 쉬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이거 다시 또 하락세를 보이는 건가 했는데 오늘 다시 올라가는 걸 보고 그렇다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일만 남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바닥에서 모아가도 되는 종목인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은 X 들어주셨습니다. 예전에 또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JYP 엔터를 편입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랬다가 별로 안 좋았는데 네, 아무튼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마이너스 무려 지금 50%가 찍히고 있는데요. 지금 JYP 이렇게 연간 수익률이 가장 좋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연말에 올라가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보통 이렇게 매도를 그만 멈추고 저가 매수를 보면서 연말에 조금 올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JYP 엔터가 좀 그런 형태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별력 발표가 나왔지만
그거 말고라도 원화에 내려간 종목이기 때문에 연말 앞두고서 약간 쇼커버 형태로 해서 매도가 멈추고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연기금 쪽에서 연달아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봤을 때 결국 연말 대비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의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제한적이겠지만 하락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5 의견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청난 상승률은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연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김흥태 매니저는 X 들어주셨는데 전반적인 엔터주를 X로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JYP 엔터만? 전반적인 엔터주들을 X를 보고 있는데 네. 아직 뭐 앞서 우리 이가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액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만큼 판매량에 대비해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가를 많이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브에 대한 잡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의 전반적인 흐름도가 같이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요. 지금 지난 18년도하고 20년도에 대한 이제 정고점에 대한 물량들이 이제 여기가 이제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43,000원 라인인데 저도 이 자리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깨지지 않아야지만 이 반등을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한 매물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반등이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잠깐적인 앞서 이제 쇼커버링처럼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주봉 차트가 더 과관입니다. 주봉 차트에 대해서 20주선을 절대적으로 못 넘고 있어요.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자리가 이제 5만 원대 라인인데 이 자리를 절대적으로 못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저점을 깨질 거냐 아니면 여기를 넘겨갈 거냐라고 봤을 때 넘기는 순간부터는 상승으로 추세를 바뀔 수는 있겠지만 넘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하락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점 라인 이 5만 원을 넘기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차트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YP 엔터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은 X 의견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봐야 되겠죠. 바로 KB금융입니다. 두 종목 모두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인데 이 JYP 엔터는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었고 KB금융은 사실 밸류업 지수와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올라갔던 종목이지만 막상 지수에 편입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연내 종목 변경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또 다시 그 기대감으로 KB금융이 급등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이가람 매니저는 O 그리고 나머지 두 분께서는 X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긍정적인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건 안 되건 어차피 주저하는 책을 펼치겠다라고 정책을 내놨고 그다음에 아마 내년도에도 주저하는 책 더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사실 올해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많이 올라와 있고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 올라오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비중은 더 샀습니다. 기관들보다는 외국인들이 주도하에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선이 외국인들 비중인 건데 외국인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담아놓고 있어요. 너무 놓고 있다가 고점을 찍고 난 다음부터 외국인이 조금 빠지는가 싶었는데 최근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조금 더 늘려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데 정부에서 배당이랑 주전을 세게 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KB금융 자체는 뭐가 밀리더라도 어차피 박스 하단은 지킬 걸로 저는 보고 있어서 충분히 KB금융은 뭐 사실 물론 단기적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사실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두 달 정도 보겠다라는 관점이라면 뭐 KB금융은 지금 시기에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5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밸류업 지수 포함과 무관하게 그래도 현재 외국인이 올렸다는 점 이 부분이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한두 달 정도 바라봤을 때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까지 달아봤습니다. 반면에 두 분께서는 X를 들어주셨는데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X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KB금융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77.5%나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저는 국민은행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린 금융이 아닌가. 외국계가 77%, 그러니까 이게 밸류업이 돼서 10만 원이 간다면 외국인들 77%만 좋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 70% 외국계가 가지고 있고 배당을 하면 다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해외 수익만 더 챙기는, 외국인들만 수익이 챙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JYP를 보면은 JYP가 15만 원 갔을 때
외국인들이 47%였습니다. 그때 와다나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많이 사냐고 그랬더니 이제 일본에서 엄청나게 JYP 붐이 일었다고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많이 사면서 40% 사면서 15만 원까지 만들었고 지금 1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외국계가 이제 많이 샀다고 좋은 건 아니고 77%나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과 거의 국민들이 거의 안 들고 있고 외국인들이 다 들고 있다면 배당을 많이 받고 주가가 올라가면 외국인만 수익이 난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시 50%대까지 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지분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김웅태 매니저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X를 들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X를 들으셨을까요? 저는 조기주 매니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연기금에 대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밸류업의 지수 편입을 했을 때는 연기금 자금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되는 시점인데 아직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 시점에서 만약에 이게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부터가 들어올까 좀 더 내린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의 밸류업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가격 조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가격 조정은 이후에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담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자리부터 무리하게 담아내는 것보다는 일단은 관망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관망세를 유지해 보면서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앞서 이가람 매니저께서는 또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었고 저점에서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주주 환원책이 남아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금융 한 분은 O 그리고 두 분께는 X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뉴프렉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뉴프렉스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장에서 20%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메타에서 AR 관련해서 안경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칭찬이 일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프렉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뉴프렉스는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의 FP11을 공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강현실과 관련된 안경이 계속해서 흥행을 해준다면 관련해서 그 모멘텀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O는 한 분, X는 두 분 들어주셨는데요. 이가람 매니저님 시장을 굉장히 좀 좋게 보는 걸까요? 계속 오래 들어주시네요. 네, 제가 지금 빙고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빙고 안 나오게 지금 자꾸 제가 좀 막고 좀 있습니다. 네. 뉴프렉스는 사실 오늘 좀 많이 올라갔고, 사실 제가 어저께 노려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시장 자체가 막판에 밀리는 바람에 안 샀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급등이 와가지고 좀 아쉽게 놓친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좀 좋게 봤던 포인트는 오늘 나왔던 VR, AR 안경보다 메타퀘스트 3S 쪽이 출시될 건데, 거기에서 항상 나올 때마다 올라갔던 테마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사실 올라간 게 없는 종목입니다. 지난번에 연초에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던 모습이 있었고, 근데 항상 연초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기에 물론 내일 당장 공략을 하자는 아니고, 만약에 내일부터 해서 다시 약간 눌림세가 온다면은 이제 메타퀘스트 3S가 10월 달에 출시거든요. 그 출시 앞두고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포인트를 봤을 때 결국 눌림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O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뉴프렉스 지금 당장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메타퀘스트 3S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왔을 때 그 시기를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표를 줬다고 합니다. 김웅태 매니저님은 X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금 많이 과도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눌림 자리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 당장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어가는 자리를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거래량이 오랜만에 최대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평선에 대한 이제 매물벽들을 소화하기 위한 자리를 한번 볼 건데 이 자리 한번 뚫었다가 차익 실현 물량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것만큼 그만큼 또 한번 매집봉이 생기면서도 매집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매수를 해볼 생각은 있고요. 만약에 내려왔을 때 시기가 이 자리 이제 5,200원인데요. 5,200원을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OX로
갈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를 해보는 건 좋을 것 같다라는 데에서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김웅태 매니저 5,200원을 지켜준다면 그 부분에서는 들어가봐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CXL과 관련된 종목들 모두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네오셈은 심지어 상한가까지 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CXL 관련주 이렇게 많이 올라간 시점 속에서도 이제 탄력받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반도체가 상승을 해준다면 똑같이 같이 가질 수 있는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가람 매니저 이번에는 X를 또 들어주셨네요. 이번에는 조기준 매니저님도 X, 김웅태 매니저 홀로 O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볼까요? 제가 CXL을 많이 외쳤습니다. 외쳤기 때문에 당연히 O를 들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X를 든다라고 하면 반역자라고 찍히기 때문에 네, 일단 네오셈은 긍정적으로 보기에 CXL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이제 막 다시 반등 추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계속적으로 들어왔어요. 연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오랜만에 또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때 올라왔을 때, 그냥 지난 9월 초에도 한번 장중에 22%, 21% 올라왔을 때도 반도체가 반등했을 때 그때 네오셈 그 CXL이 먼저 올라왔거든요. 그때 이제 네오셈뿐만 아니라 뭐 엑시콘도 장중에서 상한가까지 한번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CXL도 반도체 반등했을 때는 가장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일단은 전고점에 대한 매물벽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에 올라오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이미 양산하는 시점에서 본다라면 내년도에서부터 이제 내년 26년이죠. 26년도부터 CXL에 대한 양산이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올 겨울부터는 이런 HBM도 괜찮지만은 이런 CXL도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전고점을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고점 넘어갈 가능성까지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우리 이가람 매니저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는 반드시 상승한다라는 코멘트를 남겨줬는데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CXL 관련주는 X를 들어주셨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쪽 같은 경우는 반도체 테마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가 분위기가 좋아질 때 올라가는 테마 종목 중에 하나인 건데 그게 유리기판과 CXL이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네오셈이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갈 정도로 굉장히 세게 올라왔다. 그 얘기는 반도체 분위기가 오늘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인 거고, 다만 이제 오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강세가 한번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약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대한 일정을 봤을 때도 한번 좀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저는 내일 정도에서는 한번 좀 비중 축소의 관점, 뭔가 좀 기회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X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반도체 모멘텀을 타고 오늘장에서 크게 올랐기 때문에 보유자라면 내일장에서는 조금 비중을 축소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시점에서 X를 들어주셨다라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한 분께만 O 의견 받아보면서 네오셈 이야기 해봤고요. 마지막 종목 네이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2.83%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임원들이 9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 아니냐,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시점이 찾아온 걸까요? 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지금 신규 진입도 가능할지 OX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세 분 OX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이번에는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들어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 뭐 외국인들이 이제 요게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이제 삼성전자도 50% 넘게 들고 있는데 네이버도 이제 43% 정도 들고 있고, 뭐 네이버 라인,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뭐 AI 관련해서도 뭐 협업이 이제 끝냈다라고 하면서 악재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뭐 AI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기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이제 43%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50% 넘었다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40%대가 마지노선이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수 반등에 어차피 따라갈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반도체처럼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고 17만 원에서 20만 원대 정도를 노려보시고 그 이상 22만 5천 원까지는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중간 정도 허리선 20만 원 목표가에서 17만 원 매수하시고 매매 단기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외국인 지분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긍정적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고요. 20만 원 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17만 원쯤에서 매수를 해서 목표가 20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5종목 짚어봤는데요. 각각의 종목들 오늘 어떻게 성적을 받았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얻었던 종목은 단 한 종목, 바로 네이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 긍정적인 의견 받았던 종목은 JYP엔터였고요. KB금융 그리고 뉴프렉스, 네오셈은 단 한 분께만 긍정적인 표를 받아보면서 특별한 탑5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포트 대결은 지금 막바지에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대결 상황은 어떨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